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사이토 이토리 씨의 부자의 운 들고 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사이토 이토리 씨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된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리는데요.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 웃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직장 상사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어쩌다 이런 상사를 만나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불평을 할 테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웃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 수양을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간혹 시도해 보는데요. 폭포수는 차가울 뿐 아니라 낙차도 커서 물을 맞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비록 저는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폭포수를 맞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직장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수 대신 싫어하는 상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짜증나는 이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상사 이름을 폭포 이름에 대입해서 좋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땡땡땡 폭포를 맞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로 향하면 됩니다.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도 이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운전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당시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상사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새 그 상사가 자기한테 밥도 사주기도 하고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저의 경우 어느 출판사로부터 사이토 씨에 관한 만화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화 정도야 출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는데 이게 웬걸. 완성된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로 묘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했지만요. 만화를 그린 사람은 저를 만난 적도 사진을 본 적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만화가는 그저 긴자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립자,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만 듣고 저를 상상하며 그린 것일 테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비슷한 상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매우 즐겁고 재미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토 씨의 사업이 떼돈을 버는 것은 소득세 순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득세 순위라는 건 돈을 많이 번 사람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일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을 한 편의 폭력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둘도 없는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희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각자의 생각에 따라 어떤 영화든 가능합니다. 제 인생은 일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늘 희극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게 된 것도 하나의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희극을 연출하는 상인인 셈이죠. 상품에도 알고 보면 닭광, 나는 깜짝 스타일처럼 웃기는 이름을 지어줘야만 성이 찹니다. 이처럼 저는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웃을 수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고요.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죠.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을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왜냐고요? 그쪽이 더 스릴 있고 재미있으니까요. 축구도 발로만 공을 찰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공을 뺏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슛도 멋지게 막으니 가슴을 죄며 즐길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룰도 규칙도 없고 손으로 공을 만져도 된다면 결코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니 이런 시합이 재미있는 게 아닐까요? 웃는 얼굴로 애정 어린 말을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서 펼쳐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부는 결산식이나 소득세 순위, 인사이동 발령, 입시 결과 발표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살아가는 매 순간 승부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세상 사람들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류 기업에 다니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비롯해서 사는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1000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1000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나눈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바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이런 부탁을 했을 테죠. 나 대신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기 바란다.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당연히 신도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겁니다. 저에게 있어 신은 구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00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니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모든 면이 순탄해집니다. 설사 엄청난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신에게 이제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성장만을 또 성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성공이라는 개념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겠죠. 개중에는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무슨 성공이야. 그런 게 성공이라면 누가 이런 고생 따위를 하겠어 하고 따지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얼굴에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싶어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늘 자기 자신과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승패가 결정됩니다. 눈앞에서 승부가 펼쳐진다 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는 곧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는 사이토 씨와 같은 감성이 없어서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가꿔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제 말에 동의하기보다 언젠가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시였습니다.